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활동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정말 엄청 더 나쁜 조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해왔던 조직 개발의 활동들이 실은 매우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다. 조직 개발의 신화를 만든다. 스파 오디세이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의미세요? 네, 의사봉이에요. 이제 꽝꽝꽝. 네. 조직 개발의 신화를 쓴다. 네, 오늘 오디세이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제 이런 고민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다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거 정말 가능한 것일까? 정말 효용이 있나? 네. 라는 고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만난 고객분들도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조직 개발의 무용론 혹은 조직 개발의 효용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생기는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모아왔어요. 그걸 그렇죠.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면서 네. 이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조직도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런데 우리 조직은 그대로예요. 우리 조직의 조직 문화도 과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선 다 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 네. 하고 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한된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국소적으로 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하거나 부분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효과가 좀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제조업 공장에 생산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생산 라인을 전체를 다 고쳐가는 업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전반을 바꿔가는 것과 여기는 옛날 구식인데 여기만 신식으로 요만큼만 바꿔갔을 때 그 전체 퍼포먼스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직 개발이 대체로 그렇게 좀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어디를 가든 순환보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의 일하는 방식이 좀 세팅이 됐나 싶으면 또 인사 이동이 네. 있어가지고 다시 원상 회복되고 원상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뭔가 무용론 그런 게 생겨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활동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정말 엄청 더 나쁜 조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해왔던 조직 개발의 활동들이 실은 매우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다. 근데 내 성에 차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착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조직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아직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조직 개발의 우리 트라이앵글 삼각형 모델을 계속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럼 그 삼각형 모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도 네.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중에 가장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제도는 이제 쉽게 눈에 보이니까 네. 그리고 도입할 수 있으니까 카피해옵니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킬을 강화하는 부분을 소홀히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여기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리더십 스킬을 하나 제대로 키워내는 것이 뭐 비행기 파일럿 키워내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해서 막 그만한 에너지를 투자를 쓰니까. 해내기 어렵죠. 네. 뭐 유능한 사람 뽑아놨으니 네가 알아서 잘해 같은 면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물론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나마 그동안에 또 그런 교육의 관점이 조직개발 관점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조직개발에 대한 이해도나 인식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발의 차원으로 조직을 꾸려가지 못한다. 그 올해 초에 한 고객사와 조직 개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쿠랑도 했었는데 그때도 삼각형 모델로 하고 있는 일들을 나열하다 보니 리더십 그 스킬 쪽이 뻥 뚫리는 네, 뻥 뚫려. 네, 그것을 확인하는 네.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정말 리더의 말 한마디로 조직 문화가 또는 조직의 어떤 기운이 확 식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발언도 잘해야 되고 옛날에는 웅변 학원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웅변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듣는 게 더 중요한데 세상 어려운 게 듣는 것이고 그 전환을 해나가는 게 쉽지 않죠. 지금 리더들에게. 그 부분을 빨리 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첫 번째 질문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조직이 어디서 혹시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아까 삼각형 모델 얘기했는데 이 구조화 시스템 네. 이 부분도 구성원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네. 그거는 사실은 못하는 영역 아닌가? 네.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의지에 달렸다고 저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변화나 혁신은 도저히 혼자 해낼 수 없다. 근데 시작은 한 사람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꿔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누군가가 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마음을 먹었더라도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적어도 나의 상사와 손을 잡거나 나의 동료와 손을 잡거나 또는 뭐 힘 있는 부서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해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서 나의 동지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 왜 안 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네. 누군가 시작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네, 아마도 오디세이를 보고 계신 분들이나 지금 이 두 번째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의지는 있는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지가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모아야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네.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의지를 또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선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이것에 대한 방법론을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떤 우선 충분히 알아야 방법으로 된다. 가능한지를 네.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다 알 수 없다면 전문가들하고 또 커넥션을 만들어서 그걸 도모해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사람들은 성공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업무에서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게 처음에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나는 이 구조화 시스템까지 바꿀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리더와 구성원이 바라는 게 가끔은 대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되게 양극에 있는 것 같은데 리더의 입장과 구성원의 입장, 두 입장이 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과연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한계에 대한 그 이상적 기대치가 서로 이제 격차가 심한 케이스죠.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이만큼까지 편하고 싶고 내가 이만큼의 업적을 이루고 싶고 내가 이만큼의 기여를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거의 무한대예요. 인간의 욕망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세상 편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내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의 격차는 다 나의 불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 대하여 여기까지는 내가 좀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내가 좀 게으름을 펴도 되는구나의 경계선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도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만 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볼 때 나 쟤 때문에 회사 다니기 싫어요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러면 요렇게까지는 내가 하긴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 넘어서는 난 좀 내가 선택이야. 내가 좀 놀아도 돼. 그 경계선을 만나게 되면 이제 본인이 그 경계선에 왔느냐 안 왔느냐를 가지고 내가 누릴지 또는 긴장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각자가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맞아. 대화를 그렇지. 하는 게 그걸 중요하면 대화해야 돼. 그럼 이걸 리더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리더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말로는 쉽지만 그걸 찾게 하는 그 스킬이 역시 너무 또 어렵죠.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리더는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더가 잘 본인도 먼저 그렇게 자신의 경계, 한계를 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과도 그런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찾아가는 통해서 것. 서로 네. 그걸 이제 프로토콜을 맞춘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써보시면은 그래도 두 그룹이 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조직 개발이 잘 된 혹은 잘 되고 있는 조직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또 때문에 역설인데요. 그 조직은 그 경계선이 사라진 조직. 근데 그게 처음부터 사라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견고하게 긋는 게 필요합니다. 잘 하고 좀 있냐, 뚜렷하게. 못 하고 네, 있냐. 네. 너가 할 일, 안 할 일, 뭐 이걸 좀 그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그어주는 건
경직된 조직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걸 해체시키는 게 사실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해체시키려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이 신뢰라는 게 뭐냐면 내가 경계를 허물었는데 내가 좀 도와줬어. 그러면 다음에 도와주겠지? 안 도와줘도 상관없는 게 신뢰거든요. 네네. 그 정도까지 발전하려면 이제 내가 그 경계 같은 걸 세워놓는 거는 정말 이렇게 좀 뒤처진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나같이 훌륭한 사람, 우리 조직처럼 훌륭한 조직은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틈이 어딨니? 니일 내일 할 것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그만인 거지. 요 정도 상태가 가장 최선의 상태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오히려 잘하냐 못하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계를 짓지 않는 것. 오히려 그걸 네. 뛰어넘는 거죠, 실은. 초월하는 것. 네,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못해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내가 감당하겠다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요. 네, 네. 또 내가 부족할 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고 손 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런 조직을 이제 한마디로는 신뢰 조직이라고 그러네요. 이야기합니다. 가장 네. 최고의 경지입니다. 네. 그럼 신뢰라는 키워드가 엄청 기반이 엄청 되어야 어려운 되네요. 거죠. 신뢰라는 건 배신당할 각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약간 리더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집에서 자녀와 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내가 집에서 부모로서는 되는데 리더로서는 안 되는 게 그 신뢰의 부분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부모로서 가능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죽을 때까지의 책임, 그냥 내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딱 그렇게 받아들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바로 리더의 의지라는 게 내가 어쨌든 적어도 여기 소속으로 있는 동안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리더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조직 개발의 그 긴 그 과정에서 이 리더의 의지가 이 너무너무 정말 이 중요한 출발점이 있다라는 게 이번 회에서도 또 정리가 됐네요.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조직 개발의 무용론 혹은 이 효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질문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재밌게 땀이.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오디세이에서는 저희가 12개의 실제 조직 개발 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담아왔어요. 오. 네, 12개. 시리즈로. 네, 오. 근데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 우선은 12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만난 많은 고객분들이 조직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다 공통적인 반복적으로 주제들을 나오는 꺼냅니다. 조직의 이슈들이 좀 뻔해 큰 보이는. 것들은 빤하다 이런 게 좀 네,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디세이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 이슈는 다 경험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맞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리즈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와.